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일아트 샵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쉬고 있고 그동안 찍은 걸로 제 및 제자들한테 가르쳐줄 용도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올리다 보니까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여기 사연들을 보게 되어서 요즘 장사를 쉬는 와중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굳이 올려야 할까 싶기도 하고 많이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래서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올려서 다 같이 공유해보자는 생각으로 올리게 되었어요. 여기는 주로 결혼과 관련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그 전에 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사연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미용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에도 왜 흔히 여자애들이 엄마 화장을 하고 싶어서 막 시도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장을 배우다가 친언니한테 제대로 배워서 중학교 때도 나름 화장하고 꾸며서 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렇게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선생님들한테 이러다가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을 들을 지경에 되었어요. 지금이야 네일 아트샵을 하지만 그때는 화장하는 거와 꾸미는 걸 좋아해도 그걸 업으로 해서 살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든 제 낮은 점수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겨우 미용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그동안 너무 놀기만 해서 공부에 솔직히 말하자면 제 적성이 아니었어요. 사실 더 말하자면 공부를 거의 안 해서 공부를 하자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 졸업해도 알파벳을 겨우 한다면 이해가 가시나요? 그 정도로 처참해서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고 그저 자격증들을 따면서 미용실이나 네일아트 같은 데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름 임금도 좋고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일하다가 손님한테 갑질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딴 자빠리 기술로 돈 버니까 좋냐? 하여튼 공부를 안 하면 이딴 거나 한다니까. 진짜 어휴 뭐 시집은 가려나? 한 아줌마의 갑질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때부터 대학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대학교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원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수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지방에서 알아주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일하다 와서 남들보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선배들조차도 저한테 함부로 못하고 그랬어요. 어차피 저는 대학을 그만둬도 일할 곳이 있고 솔직히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동생이 저한테 소개팅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미용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여러 남자들하고 연애를 하고 그랬지만 그 뒤로는 바쁘게 일하느라 남들은 여행 가고 그럴 때 일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그런 여유가 없고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가니 이런저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대학교에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어린 동생이 능력이 있는지 나름 수도권 대학의 남학생들을 불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다들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손님으로도 만나고 그러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람 자체는 별개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어린 동생들은 그런 걸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저도 내심 기대를 하긴 했어요. 그렇게 소개팅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 남학생들이 왔는데 상당히 잘생겼더라고요. 다들 나름 옷도 잘 꾸미고 그랬으니까요. 뭐 사실 제 기준으로 보면 많이 엉성해 보이는 게 너무 보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미용 쪽이다 보니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꾸미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정도는 봐주지 라는 생각으로 대하고 있는데 한 명의 남자가 제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그 남자는 패션은 그렇다고 해도 마음 씀씀이가 괜찮았고 나름 눈치와 재치가 넘쳐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나저나 소개팅에 나가면 각자 자신들 소개를 하잖아요. 제 소개 차례일 때 말하니까 그 남자들 다들 놀라더라고요. 자기보다 누나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남자는 오히려 대단하다며 저한테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정말이지 눈치와 재치가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수다를 떨면서 밤늦게까지 놀게 되었고 나중에 그 남자가 먼저 쓰러지고 제가 그 아이의 자취방에 데려다주고 나왔어요. 그 뒤로 그 남자는
고맙다며 앞으로 계속 연락을 할 수 없겠냐며 연락을 유지했는데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 되었어요. 아니 뭐 여기까지 들으면 나이가 많이 든 늦깎이 학생이 결혼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나는 해피엔딩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 그거였으면 여기에 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 뒤는 그닥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 제가 도시락을 싸서 면회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시간 약속을 잘 못 잡았는지 공교롭게도 제 약속과 시부모님 약속이 겹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면회 때 제가 거기서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누구냐라고 하시는 시부모님께 차근차근 소개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저보고 하시는 말이 이딴 년이 왜 우리 아들하고 만나냐. 어휴 정말 이게 저한테 내뱉으신 첫 마디였어요. 그 뒤로도 사귈 때도 시부모님은 별로 저한테 마음을 열어두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제가 선물해주고 피부 관리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열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들어온 늦깎이에 미용에나 관심 있는 여자라고 무시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부모님은 그걸 보고 그래도 저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잘해드리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자고 결정을 했고 그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다짐을 했어요. 결혼식 전까지는 그랬어요. 결혼식 이후로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서서히 저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언제는 상사분이 한번 남편한테 집 방문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직은 신혼이고 집 정리가 안 돼서 못 가게 했다고 저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남편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걔 누나 직업 때문에 쪽팔려서 상사 못 부른 거라는데 진짜 누나가 아무리 그래도 돈 잘 벌고 그러는데 진짜 걔도 너무한다.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지 그 뒤로 집 가기도 싫어졌고 직장에서 잠을 자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여전히 절 인정을 많이 안 해주셨고 가끔 남편한테 문자로 여자 사진을 보내며 한 번쯤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핸드폰을 찾고 있어서 찾다가 그걸 보게 된 건데 그 뒤로 한동안 저는 남편 몰래 울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사람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정말 힘들고 이대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했고 제가 네일아트에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손님들한테 크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주인한테서 이어받게 되면서 제가 사장이 되었어요. 그 뒤 인스타, 유튜브에 사진,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점점 더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시댁과 남편에게 돌아온 것은 이혼 요구였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라서 별 생각도 마음 없이 이혼을 했고 위자료는 따로 받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쪽 가족들 돈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픔을 겪고 난 후로 저는 일에 집중했고 그렇게 제 매장은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자기와 같이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내가 쪽팔린다고 어디에도 소개를 잘 안 하던 네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어디에 갈 데가 없어서 그나마 저한테 온 거라고 하는데 저는 시부모님한테 말하면 되지 않냐 하니까 시부모님이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다가 망해서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매장의 수입으로 어떻게든 빚 같은 걸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도와주고 싶나요?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고 남편은 울부짖으며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지다가 몸 좋은 남자 직원이 남편을 내쫓아내면서 조용해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저한테 얼씬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양로원에 버려지면서 쓸쓸한 추후를 맞이했고요. 비록 저는 공부를 못하고 여기저기서 무시를 당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흥미와 노력으로 자립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생 승리자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성공을 해서 원수 같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시면서 사시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평범하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재혼해서 아이들도 낳았어요. 얼마 전까지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아들과 딸들은 엄마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첫째는 공부도 곧잘하고요. 남편의 홀어머니신 제 시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셔요. 그런데 이 행복을 깬 건 다름 아닌 잊고 살았던 전 시모 때문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정말 악독한 분이셨죠. 제가 생활비 쓰는 걸로도 엄청 몰아붙이셨고 남편과의 부부관계에도 집착하시면서 간섭하셔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네요. 결국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실패한 건 아들한테 집착이 심했던 시어머니 때문이었던 거죠.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악담을 퍼부으시던 시어머니셨죠.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이랑 갈라서게 된 건데 본인 잘못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저는 이혼하고 얼마 안 있어 저에게 끊임없이 구애했던 오래된 친구와 재혼을 했어요. 그 친구는 제가 힘들어하던 걸 옆에서 묵묵히 다 봐주었고 저는 든든한 친구라고만 생각해왔는데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었네요. 그 친구는 대학 때부터 저를 짝사랑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태껏 결혼도 안 하고 있었다나 봐요. 현재 시어머니는 그런 거 다 모르시고 자기 아들이 결혼 생각이 있다고 저를 인사시킨 날 엄청 좋아하셨죠. 절 보시면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으려고 아들놈이 여태 장가를 안 가고 있었나 보다고 저한테 이제라도 며느리 보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하시면서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저를 너무 예뻐하세요. 그렇게 첫째는 아들, 둘째는 예쁜 딸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이랑 오순도순 살고 있었네요.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전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을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 시어머니를 만나 제가 다시 불행에 빠지게 된 건지 이상하시죠? 저도 상상도 못했네요. 큰애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 따라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신 거라서 다른 친구분들은 멀리 고향에서 놀러 오신 거였어요. 큰애 인사시키고 저도 꾸벅 인사를 드리고 얼굴을 드는데 어떤 분과 눈이 마주쳤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뻔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제 전 시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랑 전 시어머니랑 같은 지역 출신이셨던 거죠. 고향이 멀어서 친구 아들 결혼식도 못 와서 미안하다고 다 같이 놀러 오신 건데 거기서 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이야.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제 손을 붙잡고 있는 제 첫째 아들을 빤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재빨리 아들한테 용돈 얼마 주어주면서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다 오라고 내보냈네요. 전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재미있게 노시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은 계속 쿵쾅쿵쾅 뛰어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노크하더라고요. 역시 전 시어머니가 제 문 밖에 서 계셨어요. 뭐냐고 했더니 요즘 애들 신혼방이 궁금한데 저희 시어머니가 구경해도 된다고 했다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문을 닫자마자 안색이 싹 변하면서 저더러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딴 남자랑 재혼한 거냐고 첫째 애가 저렇게 큰 걸 보니 저더러 대단하다면서 비꼬시네요. 전 남편도 재혼한 걸로 알거든요. 전 남편도 재혼했는데 왜 저는 재혼하면 안 되냐고 말했더니 웃으시면서 저 애 누구 애냐고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시냐고 당연히 지금 남편이랑 제 아이죠 했더니 애가 몇 살이냐고 묻는 거예요. 5살이라고 했더니 몇 년 몇 월생이냐고 꼬치꼬치 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실 거 없다고 했네요. 그러니 첫째 아들 사실은 자기 아들의 아니냐고 이혼하고 바로 가졌어도 시간이 안 맞는데 하시면서 계속 저를 추궁하셨죠. 저는 손주가 보고 싶으시면 재혼해서 얻은 며느리한테나 뭐라고 하시라고 전 남편이랑 전혀 상관없는 애고 애 나이가 안 맞는 건 재혼하기 전에 임신해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다며 자기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래요. 제 현재 시어머니는 제가 초혼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집에서도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협박까지 하셨어요. 저는 억지 부리지 마시라고 하면서 겨우 전시모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친구분들이 다 가셨는데도 전시모가 안 가고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당황하자
지금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서울 와서 좀 더 지내다 간다고 했다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저는 제 아들 뺏어갈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남편 붙잡고 지금 와 계시는 시어머니 친구분이 제 전 남편, 전 시모라고 어머님께 다 터뜨릴까봐 지금 무서워서 미치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어이없어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아무 소리 못하게 할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고요. 애들 둘 다 들어와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전 시모는 계속 저희 아들한테 엄청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애가 아빠를 많이 안 닮았네. 애가 나이도 많은데 혼전 임신이었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물어보고 저는 결국 체해서 밤새 토했네요. 전 시모가 애들 방에서 자겠다고 한사코 때를 써서 결국 전 시모는 아이들 방에서 잠을 잤어요. 당시에는 무슨 꿍꿍이인지도 모른 채 불안하기만 했고요. 남편은 아무 일 없을 거라며 혹시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무 일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절 재워주었어요. 다음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전 시어머니는 잘 놀았다면서 순순히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저는 폭풍 전야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전 남편이나 전 시모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알고 마음이 점점 놓이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시모가 지금 시어머니께 제가 자기 전 며느리라고 모든 걸 다 폭로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시긴 했지만 제 편을 들어주시며 이미 제가 한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마음처럼 반응이 없자 갑자기 백에서 서류를 내밀더니 며느리는 필요 없다. 손주라도 내놓으라고 쌩 난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서류는 친자 확인 서류였어요. 제 아들 방에서 잠을 자던 날 애 머리카락을 뽑아서 가져갔었나 봐요. 전 남편과 제 아들에 대한 친자 확인을 하고 결과는 전 남편과 친자가 맞았다는 거예요.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한참 있다 임신 사실을 알았고 저는 이미 그때 현재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난 뒤였어요. 죄책감에 애를 지울까 하다가 현재 남편이 자기가 친아들처럼 키우겠다고 했고 정말 친아들처럼 사랑하면서 키워주었네요. 둘째인 딸은 지금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맞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알아누우셨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었네요. 그 와중에 전 시모는 왜 나한텐 죄송하다고 안 하냐고 저한테 독하다고 내 친손주를 왜 엄한 집 손주로 키우고 있었냐면서 제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을 무작정 끌고 가시려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친아빠 밑에서 데리고 살아야겠다며 어쩐지 자기 아들이랑 눈이며 코며 얼굴형까지 너무 닮았다 했다고. 참다 못한 제 남편은 경찰을 불러 전 시모를 쫓아냈네요. 일단은 전 시모가 남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경찰이 전 시모를 끌어내긴 했어요. 전 남편에게서는 자기 아들 이제라도 내놓으라고 소송이 걸렸고요. 지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많이 실망하신 눈치셨고요. 그토록 예쁘다 하신 첫 손주인데 자기 핏줄이 아니라고 하니 예전처럼 제 아들을 예뻐하지도 않으시는 기분이 들었네요. 남편은 괜찮을 거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자기가 다 아무 일 없게 만들 거라고 저를 계속 안심시켰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계속되는 전 시모와 전 남편의 협박이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 남편이 시키는 대로 전 시댁 사람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2주 넘게 제가 연락을 씹자 다짜고짜 전 시모는 저희 집에 와서 자기 손주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친구였으면서 그런 거 상관없이 무작정 제 아들 데리고 나가려 하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도 도착을 안 하고 남편은 회의에 들어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는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밖에 안 계셨는데 기운 센 전 시모가 다짜고짜 와서 난리를 치니까 저는 당황한 상태로 울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 시모 뺨을 내리치셨어요. 전 시모가 뺨을 부여잡고 놀라자 저한테 애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고 저는 재빨리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거실에서 두 분이 소리 지르며 싸우시는 게 들렸어요. 저한테 2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던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이자 제 전시모인 사람한테 정말 무섭게 욕을 하셨어요.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셨던 고상한 제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걸 처음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애 낳은 줄도 몰랐으면서 이제와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면서 친아빠가 누구면 어떠냐고 친아빠 구실하는 게 내 아들이고 내 아들 호적에 올라와 있는 내 친손주인데 네가 뭐라고 여기 와서 깽판을 치냐고 50년 우정이 이런 거냐고
경찰 오기 전에 험한 꼴 보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자 전시무가 네 며느리 내 전 며느리였고 아주 악랄하고 아주 못돼 처먹은 속이 음흉한 애라고. 그러니 너까지 속여먹었지 이러면서 제 욕을 하셨네요. 제 시어머니는 너한텐 그런 며느리였을지 몰라도 나한텐 한없이 소중하고 천사 같은 며느리고 내 딸이다.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마침 경찰이 와서 전시모를 끌고 나갔네요. 소동이 잠잠해지자 시어머니는 제게 와서 2주 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하시며 자기도 2주 동안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그간 저한테 효도한 것, 친손주가 자기를 엄마인 저보다 더 잘 따라주고 예쁜 짓 한 것만 눈에 밟혀서 그냥 다 내 딸, 내 며느리, 내 친손주 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러니 너 나쁜 생각 말고 평생 내 며느리로, 내 딸로 살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그저 울기만 했네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붙잡고 계셨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건 친자 소송은 제 현재 남편이 잘 마무리했네요. 제 남편이 현직 검사거든요. 남편을 아끼는 선배분이 제 소송 판사를 맡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판결은 제 편을 들어주셨네요. 전 남편은 제 아들의 존재도 몰랐을 뿐더러 아들은 제 성을 따랐기 때문에 친부인 건 인정해도 애를 억지로 빼앗아갈 권리는 없다고 했네요. 그리고 전시모가 저희 집에 와서 한창 어린아이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경찰을 여러 번 불렀던 것도 증거가 돼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만날 수도 없게 되었네요. 자기 발등 자리가 찍은 거죠 뭐.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재혼한 여자는 임신이 어렵다고 했나봐요. 그러니 제 아들 보고 전 남편과 전시모가 눈이 돌아서 제 아들을 뺏어가려고 한 거였어요. 아무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전시댁과 일절 교류가 없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단 아이들과 시어머니, 제 남편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앞으로 제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사연을 올리게 된 백수인 여자예요. 제가 백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친척분이 자기가 가게를 하는데 괜찮다면 보수를 좋게 해줄 테니 오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코로나로 매장이 잘 운영이 안 되었어요. 진짜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서 영상을 보거나 노래를 듣는데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친척분이 하는 게 옷장사여서 제가 홈쇼핑 같은 걸 만들어서 파니까 그래도 나름 수익이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건물주께서 건물 리모델링이니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잠시 쉬게 되었어요. 코로나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다시 열어서 예전처럼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본 친척분은 나중에 자기가 은퇴를 할 때 저한테 맡기신다고 하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운이 좋고 잘 살고 있는 저에게 시련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어요. 왜? 남편이 어떻게 저한테 못살게 굴었는지 설명을 하자면 처음 만날 때부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만났는데 당시 저는 알바로 식당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도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빙을 같이 하면서 일했는데 자연스레 같이 대화를 하곤 그랬어요. 그 뒤 제가 먼저 식당 일을 그만두었고 한동안은 남편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가 취직 준비로 많이 바빴는데 뭐 여기저기 취업 박람회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면접 보고 여러 가지 살피고 그랬는데 거기서 남편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식당 알바 이후로 처음 본 거라서 많이 반가워했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해서 그 뒤로도 같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동안 남편은 식당 알바를 그만두고 자기도 바로 군대에 들어갔고 제대해서 복학을 해서 공부하며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 연수 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서로 말하고 그랬어요. 뭐 저도 스펙을 쌓는다고 해외에도 가고 각종 대회도 가고 그랬는데 정말이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친척분의 일을 하면서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취직을 했어야 했나 싶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당일치기로 남해안에 있는 유명 횟집에 가자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남편의 차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쟤네 레이싱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여행 온 것 같은데 남편이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전 거기에 화가 나서 쟤네가 마음에 드냐고 하니까 쟤네는 그냥 예쁘니까 그런 거지. 당신이 더 낫다고 말하며 절 위로해 주었는데 표정으로 아주 먹이를 노리는 늑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도 자꾸 그 레이싱걸 이야기를 해서 저는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럴 거면 그 레이싱걸이나 같이 데리고 살 것이지. 저하고 왜 만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바람을 핀 건 아니고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어요. 혹시나 몰라서 남편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여자 몇 명 만나고 그랬다는데 저하고 만나고 사귀기 시작할 때쯤 어디 소개팅 제의가 와도 거절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자인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든 거리를 두는 것이 자주 보인다며 아무리 그래도 정말 독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은 저는 그래도 안심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이지 그때 레이싱걸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맞나 싶었고 혹시나 몰라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살피고 그래도 전혀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청혼을 하게 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다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드레스를 잘 입으려면 몸매 유지를 잘 해야 하니까 다이어트 하자. 뭐 다이어트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리만큼 저한테 힘든 걸 많이 요구하고 그랬어요. 매일 한 끼에 당근 하나로 먹으라고 했고 운동도 2시간 정도 하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운동하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잘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든 많이 안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근육이 생기면 더 이상해진다고 믿는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너무 힘들게 해서 고통스러웠는데 남편은 오히려 잘하는 거라며 칭찬하며 계속 하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들면 거기까지 하며 집에 돌아가서 쉬곤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돼서 고통스러웠어요. 뭐 그거 말고는 잘해주고 나머지에 따로 뭐라 간섭은 안 했지만 운동과 먹는 거엔 유난히 많이 그랬어요. 특히 제가 어디 친구랑 같이 놀러가서 고기를 먹고 왔는데 그날 남편이 그걸 듣고 당장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혼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결혼한다는 사람이 고기를 먹어? 그게 사람이냐? 이따구로 살 거면 차라리 파혼을 해. 어떻게 자기 관리를 못하고 그래. 그리고는 그동안 먹은 거 다 토하라고 구토제를 강제로 먹이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살로 변한 고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한테 구토제를 방금 먹고 토했는데도 2시간 동안 달리고 그랬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파혼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 저도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드레스를 입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믿었고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보고 너무 살을 뺀 게 아니냐고 했고 친구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상견례 이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며 살을 빼고 있었고 볼이 거의 사라질 정도였거든요. 친구들이 너무 살을 뺐다며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면 그거면 됐다 하며 끝나면 마음껏 먹어야지 하며 신혼여행에 갔는데 여자는 끝까지 관리를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좀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어떻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 안 돼. 먹지 마. 신혼여행에 가서도 야채만 먹으라고 했고 본인은 맛있는 음식들을 막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휴가 내내 배고파서 죽을 뻔했어요. 부디 결혼 생활할 때도 늘 야채만 먹으라고 했고 그마저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해대서 결국은 거식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빈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부모님이 와서 왜 이렇게 살을 빼냐고 재차 물으셔서 그동안 남편이 강요했던 걸 이야기하니까 당장에 시부모님한테 따져서 어떻게 애를 이렇게 만드냐고 역정을 내셨고 남편한테 당장 멈추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먹는 걸 간섭을 안 했지만 그 뒤로는 툭하면 레이싱걸은 이러는데 내 와이프는 어쩌고 하는 게 들리는 거였어요. 자꾸 그래서 이럴 거면 레이싱걸과 사귀라고 말하며 여러 번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혼을 하니까 힘들었었는데 앞에서 말한 친척분이 같이 옷장사를 하자며 제안을 하셨고 그때 친척분이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보고 모델도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괜찮겠냐며 말하는데 친척분이 몸매도 괜찮고 일상복인데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친척분 일을 도와드리며 모델 일하며 홍보를 했는데 그게 크게 성공을 했고 저는 나름 모델로서 유명세를 타면서 여러 사진 작가들한테 러브콜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 한동안 힘든 절 더 힘들게 하고 레이싱걸과 비교한 남편을 제가 과연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서 전 거절을 했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 가라고 말했고 그 뒤로 쳐다보지도 소식을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나중에 부모님과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남편은 잘못했다며 부모님께도 찾아갔다고 하는데 당연히 거절을 했고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겪은 이야기가 퍼지면서 친구들도 많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그만두고 그 뒤로 백수처럼 지낸다고 하니 정말 고소하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복수를 성공하게 되었고 힘든 절 도와준 친척분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늘 돈 빌려달라는 남편, 그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현재는 그만두고 취직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스펙을 쌓으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심심해서 여기 사연들을 듣고 있는데 저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겐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올리게 되는데 정말이지 그 일을 떠올리면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주 원인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차례대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사실 이건 보면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소개팅으로 잠깐 만났던 사람이 부모님 주선으로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가 간혹 보이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닌 지 한 달 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한 회사 선배가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애인이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저보고 소개팅을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어요. 그 회사 선배는 평소에 무뚝뚝해서 가까이 다가가기에도 힘들었는데 그런 분이 친절하게 말하며 부탁을 하는 것 보면 그만큼 급한 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회사 선배인데 그 동갑인 그 사람이 곧 장가를 가야 하는 30대의 나이라서 그런 건지 어쨌든 회사 선배 부탁으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소개팅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요즘은 솔직히 애인을 사귀고 그래도 그게 다 돈이고 귀찮잖아요. 게다가 대학교 때 하도 연애를 많이 해서 남자는 이젠 질린 상태였어요. 그런 저에게 소개팅을 부탁을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별로 내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신입이었던 저는 회사 선배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다고 잘 보여지나 싶긴 했지만요. 그렇게 소개팅에 나갔는데 거기서 회사 선배와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네, 소개팅 상대가 남편이었어요. 회사 선배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남편을 소개한 다음에 자기는 어디 약속이 있다며 잠시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떠났어요. 그냥 간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굳이 거짓말로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말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오늘 날씨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말해서 네 그러네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친구한테 들었다며 신입치고는 나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 들었다면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신입이라서 많이 힘들고 많이 혼나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나고 그래서 그런 거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뭔가 힘든 처지에 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솔직히 뭐 다 그렇겠지만 신입 때에는 욕먹는 일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인자하게 칭찬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절 어떻게든 마음 안 아프게 해주려고 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결혼까지 생각을 안 해서 잠시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 정도로 생각해서 서로 변호 교환을 하고 그 뒤에 여러 번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자기가 아는 지인의 아들하고 맞선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당장에 결혼할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늘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 부모님한테 예전에 소개팅으로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어찌 맞선을 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날 맞선 때 부모님과 같이 나갔어요. 그때 정말 긴장했고 죄책감도 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상대를 보고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크게 웃었어요. 그 맞선 상대가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저희 둘 보기 전까지 서로 똥 씹은 표정이었는데 서로를 보니 잉? 하며 서로 크게 웃었고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대체 왜 그러냐고 당황하시며 물었어요. 나중에 서로 이전에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하니까 그제야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껄껄 웃으시며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하면서 복권사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거의 상견례 같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날부터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혼수 준비하고 결혼식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그 뒤 신혼생활도 나름 괜찮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 백수 노릇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가장은 제가 되었고 남편이 집안일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집안일을 하긴 하는데 뭔 놈의 친구랑 자주 노는지 자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취직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면서 줬는데 가면 갈수록 액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며 제발 정신 차리고 일 좀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 닥달을 한 게 효과가 있어서 회사에 다니고 그랬는데 또 그만두더라고요. 이번에는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말이 안 된다면서 하도 많이 싸워서 나온 거라고 말하며 사업을 하겠다고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회사에 다니지 뭔 사업이냐면서 어디 장사 수완도 잘 없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말했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남편은 할 거라면서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돈을 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영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그게 잘 될 거라고 대박칠 거라고 하는데 마치 자기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사위라도 이건 아니라 하면서 대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써보기는 했느냐면서 나름 회사 생활을 해본 놈이 어찌 서류 작성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사업을 하느냐고 단번에 거절을 하셨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비록 좀 그래도 사업하는 것도 경험이라는 둥 하며 자기들이 모은 노후재산 전부를 남편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남편이 돈 필요하면 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사업계획 제대로 듣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한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빌려드렸는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걸로 억지로 하니 되겠나요? 결국에는 남편의 사업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저는 그냥 차라리 그만하고 다시 회사라도 다니는 게 어떠냐고 말해서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돈을 더 주면 된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말고 장부를 달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잖아요. 더군다나 사업이 점점 망하는 중에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남편이 수상하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남편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연차를 써서 한번 잘하고 있는지 방문을 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집에만 있지 왜 왔냐며 뭐라고 했지만 솔직히 전 거기서 남편이 잘하고 있으면 뭐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화장실 가 있을 때 제가 장부를 찾고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장부를 보는 정체불명의 장소로 돈을 쓴 게 보였고 나중에 남편이 와서 이게 뭐냐며 여러 번 따졌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투자처라고 말했는데 계속 말하니까 그게 불법 카지노에 쓴 돈이라고 했어요. 그걸 듣고 순간 제가 장부를 살피며 어림잡아 계산했는데 대략 몇 억 정도 카지노에 바쳤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모니터를 들고 남편한테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와 시부모님이 준 돈으로 그딴 걸 하느냐고 말하니까 자기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고 카지노를 통해 불리려고 했다고 말하면서 말 그대로 비즈니스적으로 한 거고 경제적으로 한 거라고 우기니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게다가 불법 카지노였고요. 결국 저는 사무실에 나오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 카지노를 이용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장부를 보여주며 증거물로 제출했고 그 뒤에 남편은 각종 소송은 물론이고 제가 혼인무효 소송을 내서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피땀 흘린 재산이 카지노에 다 쏟아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경로하시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 서로 헤어지게 되면서 근황도 못 듣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그렇게 돈돈하는 사람이 정작 관리하고 그러는 게 몰랐고 결국에는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어요. 게다가 은행에서도 하도 대출해서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소개팅만 해도 젠틀한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참 궁금하지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 사연들이 계속 올릴 텐데 그때마다 즐겁게 보시고 공감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다음에 봐요. 결혼하면 효자 된다더니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은 유부녀예요. 아직 아이는 없고요. 남편이랑 오순도순 살다가 아기가 생기면 낳고 정 안 생기면 우리 둘이 행복하자고 약속하고 결혼했네요.
제 남편은 연애할 때 그렇게 자기 부모님께 효도를 하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 정도 돼야 찾아뵙고 선물 드리고 하는 정도였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거의 연락도 안 드리고 명절이나 찾아뵐 정도로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아무리 낳아준 부모라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 거라나 뭐라나 하면서 저랑 결혼하면 자기가 가장이니 저와의 결혼 생활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저희 친정도 약간 개인적인 주의였기 때문에 성향이 잘 맞는다 생각했고 시댁에서 간섭도 잘 안 하시니까 시집살이라는 건 별로 없겠구나 하고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직후에 갑자기 남편이 자기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아직 현역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보다 연봉도 높으신데 무슨 용돈까지 드려야 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대성한 자식인 건데 부모님한테 단 몇 푼이라도 용돈을 쥐어드려야지 자기가 좀 어른이 된 기분이 들 것 같다나요? 그리고 저랑 연애할 때 저한테는 아무리 자기 부모님 생신이어도 집에 안 가고 저랑 술 마시고 저랑 밤새 놀면서 부모님은 언제나 뒷전이었는데 갑자기 결혼하기 직후에는 지 부모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리다며 눈물까지 보였네요. 조금 어이가 없었죠.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애틋하고 마음에 사무치면 처음부터 그러던가 결혼할 때 되니까 갑자기 부모님 은혜가 감사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원래부터 효자였던 것처럼 구니까 어이가 없었죠. 근데 여자도 애 낳고 나야 엄마가 나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나 그런 거 느끼고 반성한다면서요. 아직 저는 아이는 가져본 적이 없지만 남편도 그런 마음인가 보다 하고 위로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줬었네요. 그러더니 남편이 어느 날 자기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명절 때도 안 드리던 용돈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야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뭔 생각인 건지 잘 이해는 안 갔지만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매달 각자 20만 원씩 각출해서 자기네 부모님께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친정 부모님께 용돈 같은 거 매달 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야 노후 준비도 다 됐고 저보다 연봉도 높으셔서 제가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받았지 제가 드린다는 생각은 부끄럽지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시는데 제가 꼴랑 몇십만 원 들여봤자 저희 집 살림 걱정하면서 너희가 우리 용돈 줄 돈으로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입던지 소고기라도 몇 번 사 먹던지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용돈을 매달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저더러 자기랑 나랑 20씩 해서 매달 시부모님께 40만 원씩 드리자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용돈 안 드려도 되는데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처가댁에 용돈 필요 없으시면 그럼 우리가 매달 40만 원씩 각출해서 시댁에 80만 원 드리면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너 엄청 좋게 보시겠다. 이러면서 혼자 김칫국을 마시네요.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안 주면 그 돈으로 너희 부모님 용돈이 더블이 되는 거냐 물었더니 어차피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었는데 한쪽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한쪽에 몰아주는 게 더 이득 아니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야 물론 저희 부모님께 용돈 몇 푼 안 드려봐야 살림살이에 그다지 도움이 되는 건 없었지만 남편의 태도에 뭔가 열이 받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양쪽 부모님인데 왜 우리 돈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뭔가 손해보기가 싫어져서 그럼 나도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썩으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요. 들으시는 분들도 어이없죠. 내가 뭘 그렇게까지 하는 게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 부모님들한테 돈 얼마 더 주는 게 그렇게 아깝고 곶감냐는 거예요. 장모님, 장인어른은 한 달 40만 원이 그냥 한 끼 밥값일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님한테는 한 달 식비로도 쓸 수 있는 돈이라고요. 엄청 씩씩거리는 거예요. 한 달 식비하라고 드리는 돈이 아니라 자식이 한 달에 얼마라도 용돈 기분 나게 드리는 돈 아니었냐. 그렇게 빈정상하고 감정상할 이야기라면 누구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필요 없이 똑같은 금액 각출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자고 했어요.
그러니 알겠대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매달 서로의 부모님 용돈으로 각자 40만 원씩 돈을 냈어요. 남편은 시댁에 매달 40만 원을 달달이 보내더라고요. 월급 통장을 서로 다 오픈하고 있어서 각자 통장에서 부모님 용돈으로 매달 4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을 서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돈도 별로 안 되는 40만 원을 드리고 달달이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가 민망해서 저는 그 돈을 적금을 들어서 모아놨었어요. 매달 40만 원씩이요. 남편은 40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지만 저는 통장에 달마다 모아놨었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칠순이 금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칠순 용돈 겸해서 어머님 드릴 돈을 2년간 40만 원씩 모았어요. 그러니 거의 1,000만 원 돈이 모였더라고요. 1,000만 원이 조금 안 돼서 그냥 제 사비로 딱 1,000만 원 채워서 저희 엄마 생신 때 봉투에 5만 원권으로 가득 채워 가져갔죠. 남편은 그걸 보더니 그게 뭐냐고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용돈이다 했더니 뭐 5,000원, 만원짜리로 해서 돈 봉투 두툼해 보이게 만든 거냐며 아주 웃긴다고 저를 비웃었네요. 저는 남편 무시하고 엄마 칠순 파티에서 당당하게 엄마한테 용돈 봉투를 내밀었죠. 엄마는 그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봉투에서 5만원권 뭉텅이를 꺼내서 양손에 쥐고 흔들어 보이셨어요. 우리 딸내미가 내 칠순 선물로 중고차 한 대 값을 줬다면서 엄청 즐거워하셨어요. 아, 물론 저희 엄마는 중고차 사실 생각도 없으세요. 저희 엄마는 외제차 세단 타고 다니세요. 그냥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다 하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친척들 다들 기뻐하면서 저한테 센스 있다고 치켜 세워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엄마 칠순잔치는 끝났어요. 저도 딸로서 아주 뿌듯했고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은 저를 아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의 표정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닌 것 같아 일부러 모른 척 했네요. 집에 도착하고 나니 피곤해서 씻고 자려는 저를 붙들고 남편은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장모님께 드린 돈이 대체 얼마냐? 5만원권이 아주 뭉텅이던데. 못해도 1,000만 원은 돼 보이던데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아주 난리를 쳤죠. 그래서 어디서 났기는 매달 부모님께 드리기로 한 돈 나는 2년 모아서 일시불로 드린 건데 왜 난리냐고 했더니 그래도 그게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면 돈이 얼만데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장모님께 주냐 마냐 아주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어이가 없었죠. 순간 앞만 보고 달려드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뭘 상의도 없이 내가 그랬냐고. 각자 부모님께 한 달에 얼마씩 용돈으로 드리기로 한 거 오래전에 끝난 얘기인데 내가 당신 모르게 했다고 몰아붙이는 게 더 이상해 보인다고. 이미 다 합의한 이야기인데 날더러 도대체 뭘 속였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었는지 잠시 조용하다가 저더러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센스도 없는 며느리라는 말을 하네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자기가 큰 돈 보고 흥분해서 사리분별 못한 거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더러 너희 부모님은 1,000만 원 없이도 잘 사시는 분들 아니냐면서 자기는 매달 시부모님한테 그런 푼돈 드리는 것도 죄스러웠다는 거예요. 제 친정 부모님은 가방끈도 길고 워낙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사는 자기 부모님한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네가 맏며느리면 그런 부분은 자기가 눈치 안 줘도 알아서 잘 챙겼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항상 저를 좀 매몰차고 너무하다고 생각해왔대요.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서 생각도 못한 말을 들어서 더 충격이었네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툭 까놓고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무슨 금수저냐. 힘든 시절에 공부 욕심에 빚까지 내면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라서 당연히 누려야 할 만큼 누리고 공부한 만큼 벌고 있는 거고 시댁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정도 능력치만큼 돈 버는 거다. 근데 내가 네 시댁 언제 무시한 적이 있냐. 오히려 틈틈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렸다. 결혼 기념일에 내 사비로 해외여행도 보내드렸고 어머님께는 생전 첫 명품백도 내가 사드렸다. 내가 못한 게 뭐냐?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네가 만족 못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남편으로 두고 살 수 없다고. 아직 애도 없는데 헤어지자고 했죠. 남편은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데 저는 남편 본 모습을 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솔직히 남편 가진 거 쥐뿔도 없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남자가 성공하려면 이런 힘든 순간도 있는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고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노력해서 성공하라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신 거고요. 해줄 만큼 해줬더니 받을 건 다 받아먹고선 지네 부모님한테 돈 몇 푼 안 줬다고 난리인 거예요. 사실 안 준 것도 아니죠. 할부와 일시불의 차이일 뿐인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금액만 보고 눈이 돌아서 저한테 모자란 며느리 내보내 하는 걸 보니 온갖 정이 다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려고 해요. 솔직히 이혼하면 아쉬운 건 남편 쪽이겠죠. 저는 이혼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원래 살던 집도 제 명의이고 자동차도 제 명의예요. 가만히 있는 시댁보다 해줘도 달린 남편 놈과 사는 게 이혼녀 꼬리 붙이는 것보다 더욱 괴로울 것 같아서요. 아이가 쉽게 안 들어서는 게 한때는 참 괴롭고 슬펐는데 이 순간만큼은 아이가 없다는 현실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혼 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아님 그냥 혼자서 행복하든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혼자 살게 될 저를 응원해주세요.